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이강인 선수의 의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고, 홍명보 감독 그리고 팀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도 사실 상당하지. 이건 어쩔 수가 없이 이 월드컵에서 가장 기대되는 선수를 뽑으라고 하면은 이강인 선수에 대한 기대가 가장 많이 클 거야, 사람들이. 근데 요거를 조금 우리가 심도 있게 조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번 시간에 너가 얘기하는 것만 봐도 이강인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야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보여줬어. 홍명보에서 보여준 플레이들을 보고 이 선에서 뭔가 탈압박을 해내고 빌드업을 해내고 그리고 공격 작업 때는 뭔가 카운터 작업을 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대부분 그 역할을 했고, 다른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관여하지 못했단 말이야. 골을 들어가는 장면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 내지는 박스 근처에 플레이가 되게 많았지. 또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도 있었지만, 그런 비중으로 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팀에 주는 영향으로 봤을 때는 거의 50% 이상, 한 명의 선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나 된다고? 그치, 공격적인 작업에서 봤을 때는 50% 이상을 이강인 선수가 맡아서 하고 있을 정도로. 이강인 선수의 포지션이 윙어야. 윙어로 대부분 왔어. 이강인 선수가 미들 깊숙한 지역까지 내려와서 빌드업에 가담해. 때로는 김민재 선수 앞까지 와서 볼을 받아서 진행을 해. 그리고 때로는 반대편 윙어까지 가 있고, 윙어가 차지하는 이 공간의 활용도가 너무나 크잖아. 그거는 뭐냐면은 윙어를 거의 프리롤로 쓴 거야. 그냥 강인아, 너가 볼 받아서 너가 다 해, 이렇게까지 봐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야, 나는 미드필더나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그전 잘해서 하는데 이쪽 윙어가 거의 프롤로 났다고 해서 그렇게 다 해주고 다니는 게. 가장 이런 흡사한 플레이를 누가 많이 했냐면은 네이마르 선수가 되게 많이 했었어. 폼 좋았을 때 왼쪽 윙어 역할처럼 보면서 미드필드에 들어오고 막 내려와서 자기가 막 공 받아갖고 하나 제껴갖고 빌드업하고 좋은 패스하고 또 들어가서 자기가 모든 거를 다 했단 말이야. 약간 그 정도 수준으로 이강인 선수가 대한민국 대표팀에서는 해주고 있는 거지. 윙어가 이 정도의 역할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권한에 대한 부여가 돼야지만 할 수 있어. 윙어가 이 역할을 해내긴 쉽지 않아. 모든 코칭 스태프들과 다른 선수들을 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네. 그치. 이거는 내가 추측을 하는 게 아니야. 보여진 것 갖고만 얘기한 거야. 그렇게 했잖아 실제로. 국가대표에서 지금까지 경기에 보면 경기를 보면은 그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과연 이강인에 대한 대체자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만약에 의존도가 이렇게 큰데 이강인이 없어. 네가 감독이야. 네가 감독인데 이강인 선수가 지금 예를 들면은 뭐 못 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없는 상황이 왔어. 그럼 넌 어떻게 할래? 지금 현재로는 다른 나라에서 선수를 기화를 시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지금 야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해? 지금 대체할 사람이 없는데. 내가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강인처럼 그렇게 패스, 이강인처럼 그렇게 탈압박, 뭐 이강인처럼 그렇게 뭐 킥 뭐 이런 게 딱 떠오르는 사람은 없어. 이런 대답이 나올 만큼 이강인의 대체자는 거의 지금 찾아보기 힘들다까지 봐야 되는 거지. 뭐 솔직한 말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 그리고 이강인, 황희찬, 그리고 김민재도 있고 황인범, 이재성,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에서 주로 하는, 지금 뭐 조규성과 오영규도 마찬가지고, 이런 조합들을 다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뭐 지난 월드컵을 역대급 멤버라고 했어. 이만큼 해외파가 있는지. 그때는 그 선수들에 대한 기량이 조금 최고치 올라왔을 때고, 요번 월드컵은 그 선수들이 약간 무르익은 듯한 느낌? 해외에 대한 경험이 조금 더 많이 쌓였고 좀 더 숙성된 느낌이 강하단 말이야. 노련미까지 갖췄다. 그치, 노련미까지 갖췄지. 하지만 파워풀함은 조금은 줄어드는 경험은 있어.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때보다 전술적인 요소를 더 입힐 수 있는 대표팀이라고 봐. 지난 월드컵에서는 그때는 전술적인 것보단 개인 능력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지금 요번 월드컵에서는 조금 더 전술적인 틀 안에서 갔을 때 조금 더 그 선수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모습이 나오지 않은 거야. 이 선수들을 전술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난 좋은 포텐이 터질 거라고 보는 건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강인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지, 홍명보고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조합이 무르익었지만 전술로 만들어낸 건 없다. 그러면은 개인 기량으로 봤을 때
가야 되는데 지난 월드컵처럼 선수의 개인 기량에 조금 더 의존할 수 있는 공격 진영에서 그거를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선수가 이강인 선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의존도가 생긴 거고 이강인에 의한 플레이, 이강인을 위한 전술 자꾸 이게 나오다 보니까 한정적인 거고 우리가 이강인이 없을 때에 대한 대처가 안 돼 있는 거야 지금. 없어.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은 이강인이 없었을 때에 대한 대처가 없다고 봐야 돼. 팀이 아니라 선수 개개인한테 의존을 하고 개개인의 능력으로 가져가는 팀은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고 그 선수들이 빠졌을 때에 대한 대처가 팀이 잘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숙성된 이 선수들을 데리고 충분히 나는 만들어낼 수 있었다. 조규성과 오영규 선수도 좀 더 이 원톱에서 잘 만들어져서 이 선수들이 조금 우리의 인식에도 아 원톱은 이 선수야 그치 이 선수가 들어가면은 이건 할 거야. 그러니까 선수 본인이 만들어내야 되는 것도 있어. 선수 본인이 보여줘서 자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지. 근데 그 증명은 어디서 오는 거야? 감독의 좋은 전술에서 그 선수가 그 모습을 보여줬을 때 드러나는 거지. 감독이 좋은 전술을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그 선수가 홀로서 그걸 해낸다는 거는 쉽지는 않아. 시간도 그만큼 부여가 되진 않았었고 또 여러 가지 반대쪽에서 손흥민 선수와 누군가의 조합을 통해서 이 안에서 패턴 플레이 부분 전술이 나와주면은 아 여기가 가면 뭐가 나온다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물음표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없었을 때 무슨 대처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봤을 때 이강인 선수 없으면은 지금 이거 월드컵 나가야 되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그 정도의 의존도가 우리한테 있는 거지.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혹시나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이강인 선수가 우리 국가대표에서 이번에 월드컵에 같이 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랑 로테이션으로 돌려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조기성 선수도 오영규 선수랑 돌려야 돼, 로테이션. 이강인 선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면요. 예선전 3게임, 90분 풀타임으로 3게임을 거의 다 뛰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우리가 2대0, 3대0으로 이기고 있는 게임이 없을 거야. 90분 끝까지 한 골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그 좋은 플레이 한 번을 위해서 90분간 내내 달려야 돼. 그게 우리나라가 못해서가 아니라 월드컵 특성상 상대 팀에 대한 조합을 봤을 때 상대 팀과 우리가 만났을 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90분간 싸워야 되는 팀이지 우리가 월드컵에서 2골, 3골을 때려 넣는다? 그런 경기가 어디 있었어. 그런 경기 별로 없었단 말이야. 원정 월드컵 가서? 당연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90분간을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은 이강인 선수가 예선 3경기를 90분 풀타임을 다 뛰어야 되는 상황까지도 이강인을 로테이션 돌린다? 그런 생각을 지금 감히 어떻게 해. 너가 생각하는 플랜이 있어? 이강인이 없는 플랜 B 해야겠지만 굳이 안 하고 싶어. 굳이 없는 거를 진짜로 거짓말해 여러분들. 현명하네. 나한테는 바로 물어보는 거야. 이강인 없으면 너 그 자리에 누구 넣을래? 라고 했을 때 생각이 안 나잖아. 이강인 선수를 제가 빠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이 책임은 대표팀 내에 있는 거야. 왜? 그만한 전술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아무리 선수의 멤버가 부족하고 조화롭지 못하고 혹은 선수의 퀄리티가 낮더라도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감독의 역할이고 만들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감독이라고 평을 할 때 과거에 무리뉴 감독이 챔스 우승을 할 때 진짜 없는 선수로 이름값 없는 그 팀에서 우승을 했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리뉴를 기억하는 거야. 감독은 그런 곳에서 팀을 만들어냈을 때 진짜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K리그에서도 이정효 감독이 그래서 인정을 좀 많이 받는 거야. 맞아. 똑같은 거야. 이정효 감독도 2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구단에서 나오는 지원금,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광하고 진짜 이 사람은 전술로만 선수빨이 아닌 전술로 만들어내는 감독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근데 감독으로 봤을 때 이걸로 못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은 잘못된 거지. 만들어내야지. 어떤 조합이 돼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 한국에서 이 23명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지녔잖아. 내가 그 어떤 조합을 통해서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세졌고 이강인이 없는 월드컵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된 거다. 그래서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체자를 찾는 것보다 일단은 너는 딱 10,000배 정도 돼. 여기서 딱 이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베스트 11을 나갔어. 거기에 이강인 선수가 있어. 자, 그럼 이건 1군이 나간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다 동일한데 이강인이 빠지고 다른 선수가 들어갔어. 그치, 딱 한 명만 바뀐 거야. 이강인만 빠졌어. 자, 그러면 2군입니다. 자, 이 정도로 봐야 될 정도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거는 황제 입지나 뭐 이강인이 없는 대표팀 베스트는 1군이 아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컴이었습니다.